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최근 쪼개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토큰 증권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작게 나눈 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토큰 증권, 약칭 ST라고 합니다. 조원동 한국 ST거래 대표 모시고 토큰 증권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원동 대표는 옛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조세 연구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드린 대로 재정경제부 오래 계시고 조세연구원장 거쳐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하셨는데 공직생활 30년 넘게 지내시다가 이제 민간기업 대표가 되셨습니다. 네. 어떻게 뭐가 많이 좀 달라졌습니까? 글쎄요, 제가 공직을 떠난 지 이제 올해로 한 10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네. 넘었습니다. 네. 그동안 민간 생활을 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좀 자문을 하거나 하는 예. 이런 간접적인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표를 맡게 됐어요. 네, 민간기업 그러니까 대표예요. 예, 네. 예. 그 진검성부를 하는 거 아니냐, 아. 민간에. 예. 어떤 시장 참여자로서 한번 저도 새로운 그 분야니까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네. 대표적으로 맡았습니다. 네, 정책을 세우고 수립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 정책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셨는데 한국 ST거래, 이게 토큰 증권이라는데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 형태. 우선 이 한국 ST거래가 무슨 회사인지 앞서서 이 토큰 증권이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토큰 증권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글쎄요, 기반은 실물 자산을 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예. 증권화한 그런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물 자산이니까 예. 이게 가상 자산을 주로 그 토큰화하는 그런 NFT하고는 다르죠. 네, 가상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도 그중에 일부고요. 이더리움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코인이라고 부르는 가상 자산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코인은 거래를 하는 그 수단이고요. 아, 네, 토큰은 이제 이걸 갖다가 하는 하나의 그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니까 그 무형 자산을 보통 토큰화하는 그러한 NFT하고는 조금 다를 네. 수가 있죠. 말씀하신 실물 자산이라고 할 때 그 실물 자산은 어떤 거를 염두에 두신 뭐 겁니까? 동산이나 부동산이 다 마찬가지.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아, 그다음에 뭐 건설 기계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요트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토큰 형태로 유통화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유통화시키려고 그러면 우선 소유권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소유권. 그러니까 어떤 실물 자산을 일단 소유권을 토큰화시킵니다. 또는 거기에 그 이용하는 네. 이용권. 예. 어떻게 보면 소유권하고 이용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콘도 같으면은 콘도를 소유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소유한 칸하고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용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수익 사업화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걸 갖다가 임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하는 사람이 그 투자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태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토큰 증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큰 증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우선은 토큰화하는 자산 토큰이나 아니면은 상품 토큰이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제3자 유통을 하는 그런 어떤 수익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가증권, 금융자산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뭐 미술품도 되고 다양한 거를 쪼갠다. 그럼 금융자산으로 보면 우리가 주식은 한 주 돼 있는데 네. 만약에 토큰 증권으로 만든다면 뭐 0.1주, 0.001주로 쪼갤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소액으로 그게 이제 장점이죠. 음. 그게 장점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 네. 몇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내려서 이제 6만 원, 7만 원 지금 하죠. 많이 분할을 내려졌죠. 했죠. 네, 분할해서 했지만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카카오 네. 뭐 13만 원 하다가 지금 3만 원 한다 그러지만 3만 원도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또 쪼개서 하는데 만들 수 있다. 예. 그러면 일반인들이 좀 익숙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른바 가상 자산과 전혀 좀 성격이 다르네요. 성격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하는 점에서는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목적이 틀리죠. 가상 화폐, 이더리움이나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어떤 결제 수단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거래는 토큰으로 하지만 네. 결제 수단은 법정 화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암호성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 각 나라가 이거를 갖다가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와는 달리 그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는 어차피 법정 화폐를 하는 거니까 제도권 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비제도권과 제도권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차이고 네. 말씀하신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은 또 그 밑에 실물 자산이 없잖아요. 근데 네. 요거는 지금 실물 자산이 있죠. 엄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다르네요. 네. 최근에 왜 이게 좀 비슷할 텐데 왜 그림이라든지 뭐 건물을 나누어서 투자한다. 쪼개기 투자 플랫폼들이 좀 있었는데 있죠. 지금 많이 좀 활성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과도 있습니다.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쪼갠다는 점에서는 네. 그래서 유통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응용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 훨씬 많다는 것 클 수가 있죠. 네. 그 마치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은데 예. 피처폰 네. 하고 스마트폰의 차이. 아, 피처폰도 스마트폰도 전화하는 데는 통화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죠. 무궁무진해졌죠. 예. 저는 그런 정도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 네. 생각에 그 응용성에 있어서 저도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상상력이 그 한계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ST거래가 이제 이런 부분 토큰 증권이라는 신사업에서 좀 더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토큰 증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뭐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기업들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첫째는 기업이 저는 우선 소형, 중소형,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들. 또 신생기업,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서 비해서 어려운 점은 유통비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통비용. 네. 자기 브랜드를 갖고 소비자한테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졌을 적에 이것은 보다 많은 소비자를 직접 상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자기 브랜드를 알릴 수가 있겠죠. 중소기업들이. 그다음에 투자금을 확보할 때나 이럴 적에 보면은 대기업에 많이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인데 금융기관의 중개기관 쪽에도 일단은 거기서 한번 걸러져서 가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기반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투자자를 직접 만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소위 중간 매개자를 많이 없앨 수가 있거든요. 예. 유통비용이 줄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점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 이런 그러니까 작은 사람도 예.
결국 소비자를 만나야 되고 투자자를 만나야 당연하죠. 되는데 이런 만나는 그런 그 과정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활용 가능성이 있고 큰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토큰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차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면이 좀 좋습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거기서 이득을 받으려고 수익하는 그러니까 투자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는 소액 투자자들. 네. 그러니까 자산이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콘도를 하나 산다.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콘도를 쪼개기를 한다 그러면은 살 수가 있겠죠.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겠죠. 또 뭐 주식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훨씬 더 다양한 층을 투자자로 흡수해 들 수가 있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꼭 소유 안 하더라도 내가 이용하고 싶다 하는 요새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떤 이런 그래도 고질의 높은 질의 그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아요? 네. 이런 이용자들이 직접 자기가 소유를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예.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토큰 증권이 거래가 되려면 무슨 거래소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죠. 지금 거래소가 아직은 없는 거죠. 지금 아직 거래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요. 이제 거래는 아직 이제 법제가 돼야지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를? 정부의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내년쯤에는 인가 신청을 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제가 완비가 되면. 근데 물론 국회 사정에 많이 달려 있겠죠.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릴 텐데 예. 그러나 지금 이것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부산입니다. 부산? 왜요? 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로 부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산 디지털 상품 거래소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 거래소, 부산 네. 디지털 상품 거래소. 네. 이건 아까 토큰 증권까지는 안 가지만 네. 그러나 쪼개기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익 증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소비자하고 투자자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예. 그러한 장이 거기서 마련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저희로는 이제 업력을 좀 쌓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디지털 상품 거래소는 언제부터 영업을 하게 되나요? 그게 금년 안에 올해? 출범을 한다고 예. 얘기를 하고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장님께서 한번 해서 금년 안에 꼭 출범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큰 증권 시장이라고 하나요?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무슨 시장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거래소가 출범이 아직 안 되고 내년쯤 기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는 이런 토큰 증권 시장 규모를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2030년까지는 예. 한 247조인가 이건 우리가 그래요. 233조 예.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전망치가 전망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토큰 증권 거래를 이미 시작했죠. 시작했어요. 네, 어느 네. 나라가 좀 싱가포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바이가 그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두바이, 싱가포르. 네, 아무래도 그다음에 뭐 벨기에도 유로 시장을 갖다가 겨냥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곧 오픈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네. 일본에서도 좀 법제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그 시장은 많이 커지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런 토큰 증권이 새로운 사업인데 이런 새로운 사업에서 뭔가 조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우리 국내 회사들, 한국 ST거래를 비롯해서 경쟁이 조금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현황은? 물밑에서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인허가를 해줄 수 있겠느냐. 정부의 방침은 유통과 발행은 완전히 구분하겠다. 유통과 발행 시장은 구분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FTX 같은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가상 자산이시 거래소지만 거기에 보면은 발행한 사람이 자기가 유통도 시키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한다는 거. 예.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네.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예를 수익증권을 했을 때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 않아요? 예. 그런 거에 본질적인 리스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간 거래 과정을 많이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이 직접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한테 돌아갈 수 있다. 그만큼 경제 파이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도 많아지면서 파이가 거래량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을 하셨네요. 한국 ST거래 조은동 대표님.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ST거래 이 토큰 증권 얘기는 마치고요. 예, 경제수석까지 하셨는데 우리 경제 지금 뭐 저성장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IMF 네. 올해 뭐 1.4%라고 그랬는데 뭐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뭐 수출이 좀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자, 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뭐 경제를 직접 입안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도 수출을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우리가 참 그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뭐 제가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뭐 중동 전쟁 이런 걸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리만 겪는 것도 아니고 근데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뭡니까? 그게 서플라이 이코노믹스입니다. 공급 경제요? 공급의 질을 하는 건데 지금 애처럼 예.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도 네. 2%도 지금 안 됩니다. 1%대로 지금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이걸 늘리는 방법은 노동을 늘리고 노동의 질을 늘리고 노동의 질. 그다음에 생산성을 늘리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노동의 질을 늘리려면 역시 교육 그리고 그 직업 훈련 이런 쪽에 그 많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노동의 양도 문제잖아요. 네. 여성 인력 더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러려고 그러면은 가사에서 이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러려고 그러면은 누가 가사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예. 저는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보모도 좀 활용해야 된다. 네. 외국인 보모도. 노동자들, 근로자들 좀 근로자들도 들어와야 더 되고. 많이 들여오고. 네. 이래서 노동의 양과 질을 늘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ST 예. 업체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현격히 풀려야 됩니다. 규제 완화, 지금. 규제 그리고 새로운 이런 부분에 네. 그래야지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면서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수출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바로 노동의 질과 양을 높이고 신기술 정말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를 해야 된다. 언제 이런 한국 경제 저성장을 극복하는 대책 가지고 좀 길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아유, 기회가 좋아요. 되면.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시면 열심히 오겠습니다. 네, 한국 ST거래 조원동 대표와 함께 토큰 증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